네, 안녕하세요. 가장 첫 소식으로는 이 앨런 머스크의 도지코인에 관한 트윗을 먼저 다루어 볼까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앨런 머스크가 이 도지코인을 밈으로 트윗을 했고, 도지코인은 이에 따라 25%가량 급 반등을 해주었습니다. 또한 이것이 전날 거래량 대비 100% 상승을 했다고 말하는데, 이번 게임스탑 사건도 그렇고 이번 주 앨런 머스크의 비트코인 트윗, 또 오늘의 도지코인 밈 트윗 등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요즘 들어서 투기 형식으로 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. 이게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. 투자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어찌됐든 간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의 선택이고, 이 시장의 선택은 언제나 옳은 거니 저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두 번째로는 제가 이더리움은 항상 수수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었는데, 해당 내용으로 기사가 오늘 발행됐습니다. 그래서 이더리움은 강세장에서는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이 수수료가 커진다, 가스 비용이 너무 높아진다 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었는데, 이것이 늘 발생하는 문제고, 추 이더 2.0에서 이 작업 증명에서 이 지분 증명으로 바뀌게 되면서 해결될 문제고요. 내용으로는 이 거래 수수료가 약 $17가 되었다고 나오는데, 사실상 이 불과 두세 달 전에 비해서 보시면은 두세 달 전에 비해서 막 $1, $1.7 이렇게 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0배 정도가 오른 수치입니다. 여기에 따라서 디파이와 또 스시스왑 그리고 유니스왑 등의 많은 문제들이 생겼고, 트윗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. WTF라고 여기 욕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러한 문제가 다음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, 어떻게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아마 가스 수수료가 낮아지는 이더 2.0이 나오게 된 이후에는 가격이 폭등을 하니, 그러니까 호재라는 말입니다. 그 직전까지는 강세장 또는 상승장을 가져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SBI에서 XRP 대출 서비스를 실행한다는 뉴스입니다. 해당 기사에서는 XRP 대출에 대한 이자는 세금 포함해서 0.1%라고 말하고 있는데, 이것은 연 18%를 자랑하는 이 빗썸의 연 이자율과 상당히 대비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, 하지만 상품이 XRP죠. 이 XRP 대출인 만큼 코인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리고 이 밑으로 나와 있는 이 SBI의 CEO, 여기 나오는 요시타카 키타오는 이 XRP, 이 리플랩스의 주요 이사진 중에 한 명입니다. 그 이사진 중에 거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에요.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는 않고요. 그래서 이 뉴스를 보실 때 첫 번째로 리플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보시고, 이 두 번째로는 이 SBI와 리플랩스, 이 두 관계를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이 뉴스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다음으로 제닛 옐런에 관한 뉴스입니다. 이 제닛 옐런의 첫 과제가 게임스탑에 관한 문제를 일으킨, 여기 적혀 있는 로빈 후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따라서 SEC는 관련 문제를 이미 조사 중에 있으며 CFTC와 이 FED, 이 관련 조사 인물들이 확장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따라서 SEC와 이 입법자들은 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.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생각으로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, 여기서 입법자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상원과 하원으로 생각이 되고요. 또한 일각에서는 이것을 보고 구속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여러 의견이 달려있는 상태입니다.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,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놈도 이 제닛 옐런이 언급한 이후에 이 사람들의 불안을 이렇게 자극을 했었는데, 특히나 박상기의 난으로 당한 우리나라는 정말,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미친듯이 불안했을 겁니다. 하지만 제 생각은 우리가 또다시 2천만 원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, 제가 여기서 코멘트를 몇 개 추가해 드리자면, 만약에 제닛 옐런, 이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이 이것을 추후의 문제를 삼는다면, 비트코인을 불법 자금으로서 문제를 삼는다면, 이 로빈후드 해결 과정과 똑같이 CFTC, 연준, 그리고 핀센이 있겠죠. 그런 사람들의 지도부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.
이런 것이 뉴스로 뜰 것입니다.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, 회의를 하고 있다, 그러한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이 떡락에 관한 이 불안은 충분히 생각하셔도 되지만 현재 아직까지는 그러한 뉴스에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뉴스로 나온다면 그때 한번 다시 떠올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 다음으로는 미국 연준의 CBDC 관련된 뉴스입니다. 현재 중국은 CBDC 실사용을 여러 소도시에서 실행했다는 소식을 몇 번 전했었고, 미국은 제가 봤을 때 아직 준비 과정에 있는 듯 합니다. 여기서 기사에서는 CBDC 관련 관리자를 찾고 있다, 적임자를 탐색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제롬 파월 이 연준 의장은 미국 달러의 디지털 버전을 만드는데 이 리스크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.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이 두 번째로 가겠다, 이것이 핵심이고, 사실 이것은 우리가 즉 연준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겠다, CBDC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. 또한 그러한 이유로는 이 미국과 세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, 즉 이것은 이 달러의 위치가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러한 이유로 이 보수적인 접근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. 이것은 이전부터 가져왔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달라진 것은 관리자를 찾고 있다, 이것을 보면은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요. 저는 이번 연도 안으로 예상 중입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에 관한 뉴스고요.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 다른 알트들을 언급해주는 기사인데, 여기에서는 AAVE 이 코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AAV와 1인치를 주목하고 있는데 최근 상승세가 좋은 이 도지코인하고도 같이 연관해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코인은 변동성이 큰 코인이니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. 또 유니스왑과 스시스왑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나 이제는 디파이 관련해서 코인들을 주목해 보는 게 좋고, 다들 아시다시피 이 리플이 몇 달 전에는 이 다오플레어 쪽 관련해서 에어드랍을 진행하면서 플레어 네트워크를 크게 건드리면서 금융 쪽을 건드릴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정말 좋게 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SEC 이슈가 터지면서 이게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러한 것으로 주목됐던 수요가 이 이더리움하고 또 다른 디파이 관련해서 코인으로 집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더리움 쪽으로도 그렇고 이 디파이 관련된 코인 쪽으로도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이러한 것을 연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시황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비트코인 테더 그래프고 2시간 봉인점 참고해 주시고요.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것은 여기서 박스권 이탈입니다. 또한 지난 테슬라 빔이 나왔던 29일 이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 조금씩 상승하는 이러한 계단식 상승을 보이고 있고, 이것은 안정적인 상승을 말하고, 지금 보이시는 이 에메랄드색 상승 추세선에 회귀하였다, 여기서 이탈을 했지만 다시 회귀를 했습니다. 따라서 이 상승으로 결정이 되고 이 현재 포인트에서 눌림목이 발생을 한다면 박스권 저항이었던 이 36,000달러와 이 상승 추세선인 34,000달러 여기를 밟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. 그래서 만약에 눌림목이 발생하면서 올린다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박스권 상단, 두 번째는 상승 추세선을 밟고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이와 대비되게 박스권에 갇히게 된다면 32,000에서 38,000달러를 횡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저는 지금 현재는 이 눌림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여기 보이시는 36,000과 그리고 상승 추세선인 여기 34,000달러를 주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오늘 여기서 36,000에 대한 조정 의지를 아래꼬리로서 좀 보여줬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오늘 오후에 보여준 조정으로 인해서 알트들은 이 상승하는 몇몇 코인들을 제외한다면 조정을 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. 이 만약에 포지션 중에 들고 있는 포지션 중에 조정 중인 코인이 있으시다면 이 이후에 반등하는 기간까지 일주일 정도는 예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이후로는 하락에 의한 비트로 옮겨지는 자금은 쉽게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알트코인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향하게 됐는데
이것이 또다시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이 알트로 자금이 순환하게 되는 것은 적어도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 밟고 올라간다라고 비트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고,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시고 있는 이 알트가 조정을 받고 있다면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라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비트코인 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확인하셔서 평경장 톡방 들어오시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.